순위 안에 이름을 올려놓은 선수들이 아직도 경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3, 6, 8의 초구 배치죠. 네. 네. 36 나오면 선수는 뭐 9만 아니면 좋겠다.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뒤돌리기. 5 쿠션으로 공략하기는 좀 까다로워요. 대부분 직접 공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공입니다.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직접 공략 정확하게 득점을 해내는 박동준 선수입니다. 박동준 선수의 경기를 저희들이 이제 높은 그러니까 뭐 8강 이상에서는 잘 보질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선수를 주목할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방식으로 공략을 하죠. 네, 아쉽네요. 초구 득점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은 하지 못하는 박동준 선수입니다. 원년에는 그 전체 시즌 에버리지가 1.421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바이벌 경기 하이런 21점 기록하면서 기록이 사나이로 등극을 했었고요. 재밌는 기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워낙 초반 부진한 상태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를 잘해가지고 한 네. 선수가 아웃된 상태에서 21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1점이면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 3위로 탈락한 그런 재밌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주 비껴치기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네, 기울기가 아주 좋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공 배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득점 성공한 장면이고요. 64강에서 김재근, 32강에서 김남수 선수를 꺾으면서 지금 오태준의 기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워낙 이 횡단샷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 연구도 많이 했고 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회전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공이다라고 이제 표현드린 건 기울기와 현재 서 있는 상태가 특별한 조정 없이 쳐도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3단이 안 되면 4단. 이렇게 득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울기에서 애초에 폭이 좁다라고 하면 선수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덜 내려가게 해야 하면서 그렇죠. 이제 횡단을 시켜야 하니까. 지금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단을 잘 치는 선수들은 쉬운 횡단을 잘 선택을 합니다. 네. 아무리 횡단이 확률이 높아 보여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내려가는 걸 내려가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덜 내려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난이도 있는 공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간혹 횡단은 되게 쉬운 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박동준 선수가 지금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직접 보는데요. 이것도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각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박동준 선수가 출발하면서 초구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 가지 못했고 지금도 이목적구가 이제 장쿠션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거든요. 확률이 아주 낮았던 건 아닌데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께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키스가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얇게 치면서 저 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세게 친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어. 키스가 났는데요. 네, 이건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짧게 칠 공이었기 때문에 저 키스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전을 잘 주고 얇게 친 게 아니라 약간 밀리는 당점에서 쳤어요. 그러니까 내공을 짧게 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공 두께는 두꺼웠던 네. 얘기죠. 지금 이용해서 득점에 좋습니다. 썼습니다. 강하게 미는 것보다 지금처럼 저절로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가볍게 놓고 내공의 회전이 잘 이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았죠. 근데 아주 실수 없이 잘 처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큐볼 놓여 있는 위치랑 일목적구 있는 거리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는 거리라는 그렇죠. 거죠. 네. 두께만 잘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이었어요. 네, 자 뒤돌리기 지금 빨간볼 움직임도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좀 위험한데요. 문제는 이게 득점이 안 되는군요. 자, 약간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이 박동준 선수의 실력을 알고 있는데 뭔가 이 약간 오랜만에 이 방송 이런 것에 조금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시야 안에 사실 이 경기가 중계되는 모습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얼굴이 나올 때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는 오태준. 오태준 선수는 팀 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또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는 유리하죠. 어립니다만 익숙하죠. 그렇죠. 요즘 젊은 선수들은 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네, 그런 여유가 있어요. 네. 어떤 여자 선수들은 윙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남자 선수들도 그럴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네. 흰볼에 오른쪽을 공략해서 자 앞돌리기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짧으네요. 사실 이런 형태의 공들은 뒤로 길게 빠졌을 때 돌아서 맞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타격으로 쳤을 때는 사실 이 원까지는 괜찮아요. 원에서 투로 도착을 할 때 그 투 쿠션에 닿는 그 공의 어떤 파워, 속도 이런 것들로 각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의 속도, 그런 속도가 더 오히려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렇군요. 끌어치기. 회전 회전이- 살아있는데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모 해설위원이 이 박동준 선수랑 한번 플레이하고 난 이후에 아까 잠깐 저희들이 경기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산신령 같다라고 얘기하던데. 당구계에서 산신령이라는 뜻은 당구를 잘 친다는 뜻이죠. 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른쪽 회전 이용해서 앞돌리기를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득점이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64강에서 이상대 선수를 승부치기 끝에 눌렀습니다. 박동준 선수. 승부치기 승부가 1대0으로 끝났어요. 네. 이상대 선수도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번 대회 이제 승부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팬들은 승부치기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요. 사실 그렇죠. 놓쳤습니다. 그 1, 2점으로 마지막 세트를 대신하는 느낌이 드니까 아무래도 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그렇죠. 차라리 5세트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대2까지 갔다는 게 그만큼 또 기량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승부치기로 64강에서 모두 이제 이상대, 김재근, 강자들을 꺾고 올라온 두 선수입니다. 약간 마이너. 네, 마이너스를 그렇죠. 조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놓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어차피 따져보면 횡단과 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덜 내려가게 쳐야 되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뒤돌리기가 굉장히 긴 각으로 서 있는데 맞추려면 짧게 쳐야 된다. 이거 끌어치기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치 횡단의 배치가 오면 그게 굉장히 찬스고 꼭 쳐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목적구 위치 그리고 빨간 볼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볍게 득점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두께가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걸 놓치겠는데요. 네, 실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첫 번째 쳤던 뒤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은 뭐 앞공만 두껍게 맞춰주면 무조건 된다 싶은 공이었고, 지금은 실패 원인을 굳이 뭐 밝혀본다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갈 수 있으니 좀 얇게 쳐보자라고 했는데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얇았던 것 같습니다. 오, 네. 비껴치기 형태도 아니고 뒤돌리기 형태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키스가 났는데요. 일단 돌리기 편하게 얇게 쳐서 내공이 먼저 가도록 하고 회전 양의 조절만 조금만 해줬더라도 좋은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오태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완벽하게 비껴치기 형태로 들어갔다면 키스는 쉽게 빼지만 아무래도 맞출 수 있는 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짧게 공략했습니다. 이 박동준 선수도 이 제작팀에서 이 화면 보여주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정도로 템포가 빠르죠. 결정하고 엎드리면 예비 동작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네. 바로 큐가 나가버리니까 저희도 설명하기가 느린 화면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으면 벌써 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네. 박동준 선수는 이제 자신의 플레이 하던 네. 대로 하면 되죠. 이번에는 고민을 좀 합니다. 공이 좀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빨간 볼. 네, 키스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겠죠. 쪽으로 키스는 잘 아슬아슬하게 뺐고. 빼냈고요. 이게 이제 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항상 이런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긴 각인데 각도를 잘 조정해서 딱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항상 힘든 거죠. 자, 6대 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6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괜찮아 보이죠?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원 쿠션 뱅크를 한다면 당점이 좀 아래쪽에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자, 위쪽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6대 6 동점을 만드는 오태준. 네. 분리가 아주 잘 됐죠. 네. 샷으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힘을 줘서 꺾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에 이적구가 있었거든요. 자, 뒤돌리기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어야죠. 길게 서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편하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길게 공략했습니다. 좋아요. 자, 4득점째 기록하면서 7대 6을 만드는 오태준. 네, 이번엔 흰볼에 왼쪽 옆돌리기 직접 보는 거죠. 네. 오. 네, 좀 득점이 됐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쳤네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 돌아서서 빨간 공을 치는 게 각도상으로는 훨씬 유리했거든요.
흰 공을 향해서는 내 공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치는 방식이었고, 훨씬 예민한 네, 상황이에요. 빨간 공은 나란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사실 조금만 좀 떨어져서 한 템포만 쉬어가도 그렇죠.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어, 이것도 사이로 빠집니다. 네,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출발시켰던 게 저 자리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네, 투뱅크 시도했지만 코너 깊숙한 곳에서 지금처럼 일적구를 맞추러 간다는 얘기는 내려가는 각보다 투 쿠션에서 옆으로 퍼지는 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께가 정말 잘 맞아야지 저게 득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태준 선수가 깊숙이 넣고 회전 조절을 통해서 일적구를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원투에서 이미 일적구와 수직인 방향의 쿠션 지점에서 똑바로 올라오도록 해야지 득점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자, 이거 놓치게 되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자, 일단 한 고비는 잘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7대7 동점을 만드는 박동준 선수. 다음 공이 문제입니다. 속기 좋은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요런 공이 굉장히 속기 쉬운 곳이거든요. 옆돌리기 대회전 코너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자, 자, 이게 회전을 완전히 빼가지고 아주 좋은 각을 만들었네요. 이거를 해결해냈어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얇게 쳐서 짧게 치기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잘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옆돌리기를 좀 응용을 해서 회전을 빼가지고 옆돌리기를 네. 길게 시도를 했죠. 보통 저런 경우는 다 좀 짧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그죠? 경우가 많죠. 이번에는 이것도 좀 기울기가 있어서 약간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앞돌리기 짧게 보는 건가요? 잘 쳤습니다. 네. 네.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시스템 적용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날 참 감각적으로 뭔가 그냥 그 뭐 두께 당점 스트로크 세기까지 다 그냥 몸이 시킬 때가 있잖아요. 네. 자, 뒤돌리 키스가 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기억하는 건 스트로크의 방식이죠. 네. 예비 동작을 통해서 큐가 나가는 그 전체의 과정. 그렇지만 어떤 두께를 쳐다보고 그렇게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훈련을 통한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공부를 해서 습득된 거,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네. 자, 2점짜리 성공하면서 9대9를 만드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결국은 몸이 알아서 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긴장되는 순간에 몸이 감각적으로 반응하려면 알고 있어야죠.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태준 선수가 뱅크샷으로 아주 재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바꿨는데요. 한번 보죠. 앞돌리기로 갑니다. 이거 어우, 오른손을 원래부터 썼던 선수처럼 치네요. 네. 조금 전에 저 장면만 보면은 오태준 선수는 오른손잡이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 프로 선수들은 글쎄요, 뭐 그렇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손을 다 쓸 줄 알면 좋죠. 그럼요.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다 잘 쓰지 않습니까? 볼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 네. 근데 지금 뭐 대표적인 선수들 몇몇을 보면 사실 쿠드롱 선수가 장갑을 빨리 바꿔 끼고 플레이할 때 네.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미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고민도 없이 애초부터 그 자세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왼손 오른손 선택을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다 잘해요. 그래요. 네. 네. 참 이 비껴치기는 뭔가 특별한 타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 잘 치는 선수들의 그 어떤 득점 장면을 보면 그냥 이 한때 유행어가 됐던 오토매틱 치면 저절로 간다 이렇게 네. 자동으로 득점이 된다 이런 형태처럼 그렇게 편하게 치는 게 이 비껴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득점 기록하면서 12대 9로 앞서 나가는 오태준.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가 다 준으로 끝나네요. 이름이요. 그렇죠? 네. 뒤돌리기. 네. 깔끔합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그 코너로 가는 것 이건 어떻게 하든지 또 연습을 많이 하죠, 그죠? 코너로 보내는 거. 그렇죠. 이제 마지막 3 쿠션이 코너가 아니라 네, 어떤 지점을 맞고 내 공이 코너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그렇죠.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복적구가 테이블의 가운데 쪽에 있을 때 또 뭐 장쿠션이나 단쿠션의 가운데 있을 때 이때도 선수들이 잘 보내죠. 그렇죠. 그런 각들이 뭐 이제 특수한 각이 아니라 가장 네. 기본이 되는 훈련상의 선이거든요. 그렇죠. 자, 7득점 세트 포인트가 됐어요. 14대 9. 오태준 선수가 뒤져 있었는데 이번 이닝에 7득점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일고에 바꿔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뱅크샷 하나 실수하지 않고 처음에 딱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이 세트제 그리고 또 2점제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트 포인트 이제 한 점 남은 가운데 선수들 보면 이렇게 한 점 남은 가운데 타임아웃을 딱 쓰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오태준 선수가 고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50보다 조금 짧은 곳에 흰 공이 있는 상태에서 화면상으로는 키스를 편하게 빼면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태준 선수가 실제 테이블에 섰을 때는 빨간 공과 내 공이 뒤돌리기가 키스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적으로 네. 흰 공으로 바꿨어요. 오늘 네. 너무 좋은 감각이었는데 이렇게 친 거 치고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태준 선수의 단점 하나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긴장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생각보다 큐가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별명 안에 또 네. 아신 부분도 있군요. 저것 자체에 이제 힘 조절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토르가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뭐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군요. 네. 그리고 자, 흰볼이 코너 쪽에 있기는 한데 대회전이 가능합니까? 네, 대회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뒤돌리기 대회전은 키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였어요.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두께가 잘 쳤어요. 네, 네. 자,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태준 선수가 15대 9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두 선수 모두 참 좋은 기세로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 오태준 선수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박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9대 7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오태준 선수가 한 번의 기회를 잡고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은 마무리까지 지었어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동윤 선수가 오태준 선수를 긴장을 시키질 못했어요. 네. 네. 왠지 첫 세트에 약간은 낯설어하는 예전의 그 강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이온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